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로 향하며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뿐 아니라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열겠으니 국회 예결위장으로 모이라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뒤 총회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꿉니다.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사 도착 직후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하고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출발합니다. 당시 한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강력히 주장한 상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지도부의 빠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도착한 추 원내대표,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로 향합니다. 계엄군의 헬기 12대가 순차로 국회에 진입하고 있었던 시각이었습니다. 4일 0시 1분, 국회 사무처가 비상계엄 해제 대응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합니다. 그런데 불과 2분 뒤 추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 3층으로 바꿉니다. 네 번째 변경 공지. 이미 본회의장엔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1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결집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회의장이냐 당사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메시지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결 장소를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당사,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계엄 해제 투표엔 단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만이 참석했고 추 원내대표는 끝까지 원내대표실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 심사대까지 오르게 된 추 의원.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여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내란 동조의 증거라 꼬집습니다. 추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계엄 1주년인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내란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69%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 24%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조사 방식은 달랐지만 12.3 계엄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MBC가 조사했던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차범위 안에서 의견이 비슷했던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내란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내란죄로 판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 역시 70%에 달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특검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된다는 의견은 40%, 내란 방조 수준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나 10명 중 7명가량은 내란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답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것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가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봤습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60%가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오히려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권한을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며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겁니다.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나흘 전 관저 만찬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감대를 인식했고 당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알게 됐는데도 의원들에게 윤 전 대통령 등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조속한 계엄 해제와 포고령 폐지, 군경의 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특검은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12월 4일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한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것을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검은 계엄이 실패할 경우 여당과 원내대표인 본인까지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를 영장에 담았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기 위해 의원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한 국회 본회의장. 원외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들어와 친한계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합니다. 반면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무렵 추 원내대표는 국회 통제로 인해 비상의총을 중앙 당사에서 개최한다며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총을 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장소를 바꿔 다시 공지한 겁니다. 이 공지를 보고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당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추 원내대표는 당사가 아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약 2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한 대표 측은 추 원내대표 측에 본회의장에 오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오히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 측에 당사로 가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사실상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추 원내대표는 일련의 상황에 사과하면서도 표결하지 않은 건 본인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으로 했습니다. 그 판단이 맞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또 나중에 판단을 한 것 이상 제가 드릴 말씀.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인 이철규와 김기현, 정점식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안철수 의원은 표결 기회를 놓쳤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처음 문자는 저기 그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다가 그다음 다시 장소로 오라고 했다가 몇 번 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친한계 사이에서는 추 대표가 용서받지 못할 거란 강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혼선을 줘서 방해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행위들이 저는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심해 계엄령을 철회시켰지만 정작 여당 내에서는 친한계와 친윤계가 갈라지면서 고질적인 당내 갈등만 부각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